근데 다음 주에 힘세라고. 왜? 나이스. 아, 문자 왔던데 다음 주. 맞아, 다음 주에 하고 나온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만 왜? 레전드. 왜? 같이 웃자 좀 너희들끼리 웃지 말고. 그냥 무슨. 야, 2시간 50분 남았다. 이제야 하자. 너무 좋다. 잘 먹었냐? 힘이 빠지고 이게 체급비가 야, 하나 있어. 10원. 의사가 2시간 못 뛰어주고 그래서 내가 1시간 정도 수업에 이상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을 하겠습니다. S5가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S12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15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요구하는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술의 합공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첫째 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미지수 합공 씁시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S10을 쓰게 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A랑 R이랑 두 개나 나왔지. 등식도 몇 개 주어졌어? 네. 그럼 이제 무조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계산이 너무 복잡해. 10제곱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구조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합차공식을 쓰자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근데 얘가 뭐지? 여기 있잖아. 지금. 얘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R의 5제곱 더하기 1이 얼마인 거야? R의 5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괜찮아? R의 5제곱은 2지. 그러니까 괜찮아? 요거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S15도 써보자고. 얘는 공식에 의해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이번에 15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도 이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이렇게 두고 R의 15제곱을 아까 우리 R의 10제곱을 뭐로 본 거지? 얘를 R의 5제곱의 제곱으로 합차공식을 적용한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것도 R의 5제곱의 세제곱을 보고 우리가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치우라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A 더하기 B, A 빼기 B 곱하기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R 5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 5제곱의 제곱이니까 R 10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민지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럼 이 친구 얼마가 되지? 다시 한번 이 친구잖아. 맞지? 얘가 1이야. 요거는 R 5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4가 될 거고 얘는 R 5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4 더하기 2 더하기 1하면 얼마지? 9? 저 1 아니? 아 곱해주는 거구나. 더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저 4가 곱하는 거 2. 앞에 저거 1 곱해주는 거. 그치 잘했어. 자 어쨌든 다들 잘 이해했니? 자 근데 쌤이 그 등비 중앙을 확장해서 했던 얘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속하는 항을 일정한 개수씩 일정한 간격으로 더해도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약간 풀었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1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민지야 듣고 있니? 네. 쌤이 엄청 어려운 민지한테 물어도 돼? 아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명수요. 영수야 예. 얘는 얼마야? 모르겠는데요. 다시 얘가 얼마?
1이요. 얘가 얼마? 3이요. 얘가 얼마? 아 2요. 그치. 아 예. 다들 괜찮니? 다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3이야.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얼마야? 써줄까? 대신에 생각을 좀 하자. 이게 3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 말은. 맞지? 얘가 1이래. 얘가 얼마니라고 묻는 거야 사실 지금 질문이. 얼마야? 2죠. 괜찮니? 근데 이 수랑 여기서 A11부터 A15까지 더하면 이 수는 무슨 수를 이룬다고? 무슨 수를 이룬다고? 등비수를 이룬다. 얘가 4야. 다 더하면 7. 괜찮니?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괜찮아? 근데 등차수열에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기억이 나니? 뭐 부분합이라고? 서준아 기억이 나니? 잘했나? 없어.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괜찮아. 어차피 이제 나중에 키워도 되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라도 알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차수열은 부분합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 근데 등비수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만약 여기는 RS오고 여기는 S13이면 이 문제 이렇게 풀릴까 안 풀릴까? 지금 우리 이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합차로 이쁘게 풀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13제곱 이런 거 나오면 이 수분이가 이상하게 돼. 못 풀어.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이쁜 간격으로만 나와. 사실은 등비수열은 저렇게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등비수열이 조금 더 유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어디 있지? 쌤이 방금 한 설명이 95쪽에 부분합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27번 봅시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그다음 공비가 2분의 1인 공비수열의 이제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지. SN이 1.99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행의 최소값을 구하면 근데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2분의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친구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분모가 2분의 1이 되니까 분모 문제 2를 곱하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다시 한 줄 더 2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2를 이렇게 분배해 줄 거야. 그러면 정리되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2랑 2분의 1의 n제곱 곱하면 분모의 2가 하나 약분되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누구보다 작기를, 크기를 1.999보다 크기를 바란대. 넘기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게 되면 0.006 다시 말해서 1000분의 1이 크대. 누구보다? 2분의 1의 n-1제곱보다라고 고쳐 쓸 수 있어. 근데 2의 10제곱이 얼마라고? 1024라고. 그럼 2의 10제곱이 되면 102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분모가 더 크니까 값은 어떻게 돼?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n-1이 11이 될 때가 처음으로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n의 값이 될 겁니다. 잘못 말했군요. n-1이 10이 될 때지. 그래서 n이 11일 때입니다. 지수가 10일 때 저 친구가 1024분의 1이 되어서 분모가 더 커버리지 않았지.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져버리면 그 값이 더 작아집니다. 괜찮아? 잘 이해하고 있어? 넘어갑시다. 우리만 공식을 적용하는 건 이제 좀 괜찮아? 중비수학 공식 자체는? 혜리는 어때? 공식 자체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거기 28번 문제 봅시다. 28번 문제. 문제 뭐? 문제가 난- 왜 안 물어줘서 속상한 거야? 오, 민재는 괜찮네. 네. 왜? 문제가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 그래? 아 근데 그 민재가 저거 보면 좋았어요. 같이 있는 게 하나 있어. 뭐요? 동계산. 아이 왜?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요새 눈독이 올라갔고요. 근데 너 하는 거 보면 아이 비전이 없어 보여. 아이 쌤. 아이 그렇지 않아? 돈은 별개의 문제라 들었습니다. 로또 보세요. 로또 공부 잘하는 사람 상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네, 갑자기 하늘이 그냥 딱 그렇지 예. 정지. 이렇게 말하면 자, 일단 우리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잘 가. 아, 자, 근데 로또 되면 그냥 가. 근데 미성년자가 로또를 살 수 있나? 없죠. 부모님한테 써내야죠. 그럼 부모님이 너희 걸 먹겠지. 안 되죠. 아 이거 왜 먹어요? 그럼 부모님과 가 집에 가서 여쭤봐. 로또 됐어. 아빠, 내가 로또 됐어. 아빠가 사줘가지고 됐어. 그럼 어떻게 할래? 물어봐. 조용히 있어야죠. 아, 근데 아빠가 사준 건데 말 그대로 그래. 아, 그러네. 아니 근데 복잡하잖아. 아니 그 너무 쉽게 그 로또로 태우는 거 아니야? 차라리 너희 아버님이 너한테 해준 게 지금까지 얼마인데. 근데 로또가 더 커요. 확실히 더 큽니다. 자, 맞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진작에 가면 이제 약간 싸울 것 같아.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등비수의 합의 활용인데,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이래.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이 2017년에 몇 배인지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쌤이 첫 번째 문장을 안 읽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래? 탄소 배출량을 뭐 한대? 수연아, 탄소 배출량을 뭐 한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이게 일정한 비율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을 2017년 탄소 배출량을 이제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소하는 그 일정한 비율을 줄이는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할게. 괜찮니?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800만 톤은 뭐랑 같은 거야? 첫째 항부터 17, 18, 19면 몇 년이지? 3년이지 맞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3년. 그리고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R이 아마 음수일 거 아니 그 뭐지 1보다 작은 값일 거라서 1 빼기 R로 쓰는 게 관례일 겁니다. 1 빼기 R의 세제곱이 800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거든.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이 3개 합인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첫째 항이 얼마냐? 첫째 항이 2017년이야, 2020년이야. 2020년부터 3년 동안이거든.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게 되면 이제 첫째 항 우리 그 탄소 배출량 A에는 A 곱하기 R의 N-6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2017년이 첫 번째 항이야. 2018년이 두 번째 항이야. 2019년이 세 번째 항이야. 2020년은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A4가 들어가는 거야. A4는 뭐야? 라지 A 곱하기 R의 몇 제곱? 세제곱. 라지 A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 친구가 뭐라고? 600만이야. 괜찮니? 그러면 이거가 여기 그대로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거 대신에 800만을 바꿨으면 R 세제곱 곱하기 800만이 몇만? 600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만 약분하고 00 또 약분하고 8랑 6 약분하면 R 세제곱이 얼마가 돼? 4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문제에서 뭐 요구가 있지? 2023년의 탄소 배출량. 2023년은 2017년으로부터 몇 년 후지? 17, 18, 19, 20, 21, 22, 23 7번째 항이 나왔지. 그러니까 A7이 A1의 몇 배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A7이 A1의 몇 배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A7은
A1은 라지 A가 되고 H는 라지 A 곱하기 오. 119 불러드릴까요? 드디어 이 소리. 이제 가면 되는 건가? 그런 것 같다. 혹시 쌤이 분노 게이지를 조절 못하면 조금만 이해해 줄 알았지? 자, 그래서 A랑 A랑 약분되고 4분의 3을 여기가 괜찮아? 아니 쌤 안 보는 데서 계속 뭔가 딴짓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 자, 이해했어? 혹시 질문 있니? 예지야 쌤한테 질문해줘도 좋은데? 왜? 뭐? 아니 제 질문이 아니라서 이해 중에 있어. 아 그래? 그래? 17, 18, 19, 20, 22, 23 이런 것도 맞는데? 아니 더 많으면 뭐 못 세고 이제 규칙을 찾겠지만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맞지? 다들 괜찮아? 뭐 생각보다는 더 힘들긴 합니다. 자, 578번 한번 봅시다. 578번. 쌤 근데 죄송해요. 저 R 세제곱 그 이후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응? 문제를 읽어봐. 문제에서 잠깐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600만 톤일 때 다음에 뭐라 돼 있어? 2023년에 탄소를 줄이면 2017년에 몇 배인 지. 그러니까 그 말은 A1분의 A7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맞지? A1이 2017년이고 A7이 2023년이잖아, 맞지? 저거 B를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 578 가겠습니다. 578. 자, 578 보게 되면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류가 있대. 근데 보니까 구등반한 후에 가운데 정사각형을 칠하고 또 칠하지 않은 8개의 정사각형을 또 구등반한 후에 가운데 정사각형을 칠하겠대.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는 나왔거든. 자, 이렇게 구등분을 하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지? 우리 첫 번째 넓이를 A1이라고 하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첫 번째 칠한 부분 넓이니까. 맞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바깥은 색칠이 안 되니까. 오케이? 첫 번째 칠한 넓이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네, 두 번째 칠한 부분의 넓이 얼마가 될까? 내가 이렇게 얘를 구등분했어. 이거 한 칸 넓이가 얼마가 되지? 원래 이 넓이가 1이잖아, 맞지? 근데 1의 9분의 1배니까 9분의 1이 되겠지. 근데 그게 몇 개 생겨? 8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A2는 9분의 8인 거야. 괜찮니? 괜찮아, 맞아? 그럼 A3은 얼마일까? A3은 요거를 다시 또 구등분하는 거거든. 원래 하나 넓이가 얼마였는데? 이거 원래 큰 거 한 칸이 9분의 1이었거든. 걔를 또 9분의 1배 하는 거야. 81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여기 8개 생기고 또 여기 총 8세트 생기니까 결국 81분의 64개가 생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64개라는 표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조가 계속 9분의 8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니? 사실은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긴 하거든.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형태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일 거라고 믿고 첫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구조가 그 닮은 도형이 계속 작아지는 구조니까 등비수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이 1고 공비가 9분의 8이다라고 해서 합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네? 8회 반복한대. 그럼 이제 1 빼기 9분의 8 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1 빼기 9분의 8의
8배니까 8제곱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요걸 정리하면 9분의 1이 될 테니까 정리하면 이제 9 곱하기 부모가 이제 9 곱하는 거야. 1 빼기 9분의 8에 8제곱 정도를 정리해놓으면 괜찮겠다. 얘가 괜찮니? 이름이 괜찮아? 현이는 잘 모르겠지. 질문 있어? 진짜 괜찮아? 또 교환은 어때? 교환 잘 모르겠지. 집중을 안 했지. 교환형 어때? 집중이 안 돼? 너 지금 눈 풀어졌어. 응?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그 강의 노트에서 하고 옵시다. 그 94쪽 봅시다. 강의 노트 94쪽.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공비가 1일 때는 사실 이제 그냥 NA라서 실제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인 거고요. 공비가 1이 아닐 때에 주로 관심이 있거든. 그때 우리가 SN을 쓰게 되면 SN은 이제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가 등비수학 공식에서도 구조를 조금 이해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런 꼴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변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랑 어때?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얘를 이제 A 더하기 B 곱하기 R의 n제곱 꼴이라고 불러. 그리고 첫 번째로 A 더하기 B가 만약 제로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등비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R이 공비가 된다는 저 형태의 식에서 R이 공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우리 등차수에 했던 것처럼 이런 걸 할 수 있지.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런 식을 보게 되면 저기 2의 n제곱 앞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얼마가 돼? 2의 n제곱 앞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얼마가 돼? 0이 되잖아, 맞지? 밖에 잠깐 나가 있으면 안 될까? 그 말은 얘는 무슨 수의 합이라고? 등비수의 합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공비는 누구라고? 2라고. 그럼 나는 AN을 2의 n-1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되거든. 3 빼기 3이니까 얼마? 6 빼기 3이니까 얼마? 3인 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 괜찮니? 그 얘기는 우리 등차수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잖아, 맞지?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지금 수연이가 약간 걱정돼. 수연이한테 질문을 해볼게. SN이 4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줘줬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얘는 이 2분의 1의 n제곱 앞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게 되면 얼마야? 2분의 1의 n제곱의 개수는 얼마? 4. 상수항은 얼마? 둘이 가면 얼마? 그러면 등비수의 합일. 괜찮아? 그리고 공비는 그때 누구네? R. 저기서 R이 누구야? 2분의 1. 그래서 AN은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쓰고 여기다 1 대입하면 S1이랑 A1이랑 같아야 되잖아, 맞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수열 그 합을 이제 등비수열 합이 주어질 때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닐 때 좀 불편하거든. 보통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0이 아닐 때는 조금 이제 성실하게 푸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 현이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R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얼마지? 지금 혹시 쌤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
상수항은 2를 이야기하는 거야. 2를. 그리고 이제 아래 n 제곱은 이걸 가리키는 그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2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둘이 다 하면 얼마가 돼? 2랑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지. 아, 네. 지금 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 아래 n 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와 상수항 2를 더해서 0이 되면 이 형태의 식은 뭐라고? 등비수의 합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된다고? 3이 된다. 그럼 우리가 an을 구하라고 하면 3의 n-1을 이렇게 일단 써놓고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와? 어디다 있는 거? 여기 SN다 1 넣으면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첫째예요. 왜냐면 S1과 A1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있었어? 그래, 우리 말똥 좋은 줄 알았어. 괜찮니? 다들 잘 이해하고 있어? 잘 물어봐도 돼? 할 수 있어?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줘서 어떻게 되지? 얘도 아래 n 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얘는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AN을 쓰자고. 공비는 얼마? 좋네. 첫째 항 저기다 1 넣으면 되거든.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네. 괜찮니? 오케이. 무조건 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다 써놨어. 다 써놨어. 자, 그 다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95쪽에 보면 강의 95쪽에 보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그랬지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그냥 수열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수열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도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성립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에서 SN-1을 하게 되면 AN이 되는데 이건 언제 이상? 2 이상입니다. 2 이상. 그리고 n이 1일 때는 이제 문제에서 S1이 주어진 거, SN이 주어진 기본이라서 S1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강조하기를 S0가 0면 SM-1이 AN이 되는데 n이 1 이상일 때 성립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저걸 보게 되면 저 친구의 n에 0 넣어볼래? 자, 다시 여기서 또 쓸게. SN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야. n에 0 넣어봐. S0가 얼마가 되지? 도와줘. 3 빼기 3이니까 0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쓰면 그냥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SM 마이너스 SM-1을 쓰게 되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 이거 이제 위에서 r을 빼고 싶은 거야. 그럼 AN은 빼기 3 빼기 3은 지워질 거라고. 자, 민지야. 네. 너는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계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라는 거야. 네. 어떻게 뺄까? 일단 먼저 다 하고 표시만. n이라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좋으냐면 제가 그래 해봐. 저 n-1로 바꾸고요. 오. 6으로 해갖고요. 오. 바꾸면 돼요.
오 천재다. 아예 제가 좀 아 실수했다. 네. 잘했어.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지. 자 어쨌든 얘가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이제 2의 n-1제곱 위에는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밑에는 몇 개 있어? 3개. 6개에서 3개 빼면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래서 3 곱하기 2의 n-1제곱 되고 S0가 0였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 되고 이 결과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예지 혹시 질문 있어? 아니요. 그 계산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맞지? 이 거듭 제곱, 그러니까 n 제곱을 잘 다뤄야 돼.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필수제 29번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SN이 주어지기를 4의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래. 자, 이때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시면 A1 더하기 A4. 지연아, 저걸 보고 제일 먼저 쌤이 뭘 하러 갈까? 아, 쌤은 그래. 2, 1, 9, 2, 4. 오, 나쁘지 않은데 0을 먼저 대입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S0를 구하. 이 문제는 사실 너 말대로 A1과 A4를 직접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니까 S0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4 빼기 2라서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사실은 일관된 규칙을 가질 거고 지금 저걸 확인해보면 저 형태의 식은 항상 그 두 번째 항부터 등규수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쌤이 목에 힘이 없어서 이거 더 세게 말하기가 힘들거든. 퓨아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근데 오늘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 안 힘들어 보이는구나. 자, 일단 합시다. 그래서 A1은 쌤 수계부터 나눠줘야지. 자 어쨌든 자 S1에 1 대입하니까 14가 되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Sn-를 써서 그냥 뺍시다. 4의 n제곱 빼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요렇게 고쳐 쓰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겁니다. 그럼 SN에서 S-1을 빼면 AN이 되고요. 4의 n제곱 4개에서 1개를 빼니까 3개가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지워질 겁니다. 이 식은 언제 성립한다고?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그리고 n이 1일 때는 여기 보이는 14가 있지. 얘를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4, 10이니까 얘랑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따로따로 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A1은 여기 14를 구해놨고요. A4는 여기서 4를 대입하면 3 곱하기 4의 4제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얘는 S0를 구하면 얼마가 되지? S0를 구하면 얼마가 되지? 영제곱은 1이잖아, 그렇지? 뭐가? 네? 질문 있으면 해줘. 3 곱하기 4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4의 n 더하기 1제곱을 4 곱하기 4의 n제곱 고쳐 쓸 수 있어. 맞지? 그럼 이걸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4의 n제곱이 4개라. 얘는 4의 n제곱이 몇 개야?
그럼 4개에서 한 개면 몇 개나? 그럼 4n 제곱이 3개 이렇게 있는 거야.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맞지? 이렇게. 힘내서 힘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자, 제대로 합시다. S0가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얘는 다시는 첫 번째 항부터 중비수의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A에는 공비가 5일 테니까 5에 n-1제곱 쓰고 1넣으면 4가 나오니까 4 곱하기 이렇게 쓰면 사실은 이게 답인 거야. 그치?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해보자면 우리는 분수가 불편하거든 사실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그럼 기왕이면 얘를 이걸 작은 쪽을 맞추는 게 아니라 큰 쪽을 하나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럼 거듭제곱끼리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냥 원래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지. 그럼 이걸 어떻게 이런다고? 민재 어떻게 이런다고 이거를? 이걸요? 5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대답하진 않겠지. 거기서 답할 수가 없죠. 그렇지. 네. 이해가 자, 어떻게 대답하길 바랄까? 조윤아 쌤이? 아니었어? 오, 그렇지. 너무 고마워. 잘했어. 5의 n-1제곱이 5개. 5개에서 한 개 빼면 몇 개? 몇 개 남아? 5개에서 한 개 빼면 너무 어린 계산이 남지. 이제 4개 곱하기 5의 n-제곱이 an이 됩니다. 얘가 n이 2 이상일 때 식이거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n이 1일 때는 여기 1제곱하면 4가 돼. 여기도 1제곱하면 4가 됐으니까 두 번 쓸 필요 없구나.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함 이렇게 쓰는 거지. 혹시 논리에서 궁금한 게 있어? 확실히 알겠어? 확실히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자, 진짜 힘들다. 쉬는 시간 됐나? 아직 멀었어. 아 쌤 왜? 50분인데요. 넌 눈이 50분인데요. 근데 그 오늘 쌤이 그 뭐지 기사를 하나 봤거든. 그 워렌 버핏이라고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랑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 월버프면 본인은 정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그 앱스타인 그거 까발리면 대학원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커요. 금융에 있어서 그런 안 주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대학원 주가조작 한 3번 했어. 그 거기서 S의 n-1을 구하는 이유가 안 되지 한국 주지. A의 n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려고 얘를 구하려면 얘랑 얘가 필요해. 근데 문제는 얘를 줬잖아. 누구를 만들어야 돼 내가. 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둘이 빼면 항상 AN이 나와. 괜찮아? 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십시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쌤! 나중에는 보지 말자. 뭐가요? 나중에 보지 말자. 뭔가 큰 범죄 엮일 것 같아. 너희들이 말하는 거. 시작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잡히면 그냥 명언쓰면서 울고 시작한다고. 일단 핵심 축에 이제 황명호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는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박명훈 선생. 그때한 나이는 뭐 그냥 좀 70. 그때 근데 깜빵살이 하시면 많이 힘드시고 아쉽네요. 대신에 우리가 그 교도스칸에다 저는 계속 넣어드리자. 예. 매달 자, 꼬박꼬박 10만 원씩. 10원 주나야겠다. 1만 원. 자, 이제 그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거든. 거기 강요 96쪽 봅시다. 벌써부터 어디가 뭐야? 네? 쌤, 지금 경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원리 학계인데 그 문과들 중에서는 이제 경제 수학을 하면 그걸 또 더 깊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신청 안 했잖아. 아직. 저 했는데요. 나랑 잘 이거 해야 돼. 이거 여기 망했네요. 더 자세히 나와. 진짜 망했네요. 지금도 경제 신청했어? 그 저희 학교는 3학년에 있어. 4학년에 있어. 뭐 미리 거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쌤, 이거 혹시 기초적인 거예요? 경제에서? 그건 아닌데 어. 안타깝게도 이제
경제 교과서에 있대. 쌤도. 일단 난 아니고. 아 근데 아예 잘할 때문에 어. 잘할 거기 때문에 3년 이러지 마. 근데 내가 이 오해 여지가 있게 말했네. 경제 수학에 있어. 경제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수학에 있어. 아 다행이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정점 경제고 수학이면 수학이고 경제는 잘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자, 일단 합시다. 왜 이렇게 계속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자, 우리 원리합계라는 말의 의미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에 대한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 A의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지? 수학에서 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곱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의 30%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일까? 30%는 100분의 30이라는 비율을 그냥 눈에 편하게 보이게 하려고 소수가 아닌 걸로 표현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100분의 30을 A에 곱하라 이런 뜻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30이 A의 X%, 30%. 그러면 A의 X%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민지야 괜찮아? 네, 좋습니다. 진짜 괜찮아? 네. 사실 그런 거잖아. 10,000원짜리 10% 할인하면 얼마야? 뭐 처음. 5,000원 까서 9,000원 되는 거잖아, 맞지? 네. 오케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다음에 A가 X% 증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A에다가 A 곱하기 100분의 X를 더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만원에서 10% 인상했다 그러면 만원, 1,000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만원에다 1,000원을 더하라는 얘기잖아. 어떤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뭐 할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00원을 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1,000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A가 X% 증가했다는 말은 원래 금액에다가 X%를 더해주라는 얘기야. 이제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X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단위도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식처럼 써야 되거든.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 저걸 공식처럼 써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이제 비율 R로 증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이 R이 백분율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R이 0. 얼마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10%를 비율로 고쳤으면 얼마라고 쓸 수 있지? 0.1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저 R은 그 0.1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X랑 R이랑 같은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 R이라는 친구는 100분의 X랑 같은 겁니다. 그럼 A가 비율 R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라고 쓰는 거예요. 집중 안 하지? 안 한 거 같은데. 자,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된 거 있는 사람? 여기가 스타트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대화를 할 수 있어. 혹시 유림이 질문 있어? 다니 혹시 질문 있어? 또 하는 질문 있니? 그리고 원리합계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줄게. 그러니까 원리합계가 총 3가지 주제가 있거든. 정기적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분할 상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라는 3가지 주제가 있거든. 근데 분할 상환과 연금의 현가라는 주제는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수학으로 갔어.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정기적금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괜찮지? 그리고 정기적금은 시험에 꽤 자주 나옵니다, 알았지? 거의 두 학교에 하나 정도는 나오는 느낌이야. 수학 교과서에 원래 그게 생겨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만 남았어. 수학 어디다 써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이런 데는 쓸 수 있다고. 오케이. 너가 얘가 사기치는 거? 얘가 사실. 와 요새 근데 그거 알아? 그 신입 사원들이 딱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 자기는 경험이 없잖아. 네. AI 말 믿고 얘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야. 네. 근데 얘가 거짓말 친 거야. 그래서 거짓말 뽀록 나가지고
그래서 털린대. 누가 회사에 민재 미술네. 누가 회사에 얘기했어? 네. 어쩌다 애들이 생김 있을 때 그냥 컨텐츠 해가지고 딱딱딱딱 쓰면은 범죄잖아. 진짜 다 써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털린대. 아, 진짜 민재 미래 나왔지. 아니 그거 자 어쨌든 합시다. 자 합시다.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달리법이라는 것과 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달리법, 복리법을 쌤 봤을 때 중요하진 않거든.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 달리법이라는 게 좀 불가능한 구조거든. 뭐냐면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네. 내가 은행에 맡겼다. 거기 이자율이 엄청 세서 10%라 맞아. 쌤도 가서 빨리 맡겨. 자 100만 원인데 이제 이자율 10%라 맞아, 알지? 진짜 파산이야. 자 여튼 그럼 1년 뒤면 얼마가 돼 있지? 110만 원. 110만 원 돼 있지. 달리법은 근데 이제 그 110만 원에다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붙이는 거야. 아니, 그 다음에 이자도 얼마? 120만 원. 10만 원. 그 다음 이자도 또 10만 원씩 계속 추가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달리법이라고 해.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달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금 A를 이자율 R로 N년 동안 이렇게 맡겨놓게 되면 첫 해는 A1인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지?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자, A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좀 나이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가 얼마 붙은 거지? 원금이 얼마야 지금? A1이야. 이자가 얼마 붙었어? AR이지 맞지? 근데 저 그 달리법이라는 친구는 그 다음 해도 A 더하기 2AR1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만 원, 100만 원에 이자가 한번 10만 원 붙었잖아. 그럼 그 10만 원만 계속 붙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만. 근데 사실 이게 성립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다. 나 그럼 110만 원 바로 찾을 거야. 다시 맡기는 거지. 그럼 원금이 얼마야? 110만 원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 계속 받는데 맞지? 쓴 적도? 자, 어쨌든 그래서 달리법은 성립할 수가 없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대. 그거 알아? 은행이 처음 생길 때는 돈을 맡기는 보관료를 받았어. 돈을 맡기는 대신에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면서 보관료를 냈어. 근데 이제 어떤 은행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 뭐가 생겨? 이득이 생기잖아, 맞지?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맡기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자를 주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자 노름이 된 거지, 사실. 그럼 다 날려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파산. 그러니까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어. 이거보다 더 많이 빌려주면 안 돼. 이거 안에만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돈이 있어. 지금 그냥 은행이 그 돈까지 투자한다 했잖아요. 어. 은행이 망하는 은행이 잘못 투자하는. 그러니까 근데 은행이 그렇게 잘못 투자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 오. 법적인 보호들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너희가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막 누가 월말 해먹었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그런 그 시스템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가 있는 거야.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틈이 있으니까. 자, 여튼 이렇게 가서 쭉 가서 N년 후에는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 N번 붙는 거야, 알았지? 사실 이게 여기서 약간 그 시점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A를 맡기는 시점은 첫 해 초고 이 찾게 되는 시점은 이제 N년째 해 말이야. 그래서 1년을 경과할 때마다 우리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자가 R번부터 N번 붙어서 A 곱하기 R이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n 이렇게 쓰는 게 달리법이라고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복리가 사실 현실적인 얘기라서 복리는 이제 똑같이 원금 A고 이자율 R이고 그리고 N년 동안 이거 똑같은데 이제 다만 처리되는 방식이 그 복리인 거고 사실 학교에서 시험에 달리법을 만약 내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나쁜 사람이야.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목적 자체를 깨버린 거라서 지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 뭐라고? 네. 근데 아직 본 적 없어 진짜 리얼리. 수학 문제도 그냥 복리법 보시는 거예요? 응? 수학 문제도 매번 복리법. 복리로 돼. 현실적으로 복리잖아. 오. 복리가 아닌 은행이 없어 알았지? 네. 그럼 현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해 초에 우리가 A1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1년의 경과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아까와 똑같아. A 곱하기 1 더하기 R1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걸 원금으로 다시 하고 여기다가 이자가 붙는 구조인 거지. 다시 어떻게 돼?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 원이 되는 거지. 다시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세제곱 원이 되는 거지. 예지야. 얼마가 돼? 오 맞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항상 이제 관찰을 할 때 비교하라고 했었지. 1년째 말에 1제곱이야. 2년째 말에 2제곱이야. 3년째 말에 3제곱이야. 그럼 n년째 말에는 몇 제곱? n제곱. 이게 무슨 법? 복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당연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거는 그냥 약간 그 적금이거든, 적금. 그냥 적금 통으로 맡겨놓고 이제 뭐 n년 뒤에 찾는 거잖아, 맞지?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건 정기적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찾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한번 끊었다 해도 괜찮을까? 네. 끊었다 해도. 그때 좋은데 CPT 그렇게 해가지고 300명 학생이 다 복잡 시험 하는데 얘 가짜 돈을 다 써줘. 엘리지.